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꾸만 국민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스타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자,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는 실제 실행에 옮길 것 같습니다. 인수위를 구성할 때도 실력, 현장 이런 것을 원칙으로 지금 인수위원을 뽑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이 확정됐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의도 정치권은 발칵 뒤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과거 대통령과는 다른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외교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중일러 4개국의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이게 관례이기도 하고 또 이 선거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중진들 또는 원로들, 상징적인 인물을 각각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이 4대 강국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답니다. 자, 미국과 EU의 특사단을 보냈다는 겁니다. 방금 전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미중일러에 보내던 특사단 그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미국과 EU에만 보내겠다. EU의 특사단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행보는 지금 앞으로 윤석열의 외교 안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꺼려했던 그런 외교 방침을 분명히 노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과 유럽연합 EU에만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방금 전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미중 러일 이 4대 강국의 특사를 보내던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권이 보면 상당히 충격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외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월 중 파견을 목표로 특사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데 일단 대미 특사단장은 사설의 미국 통 박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EU 특사단장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상당히 전문가를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특사단은 당선인의 뜻을 직접 상대국 정상에 잘 전달한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내실보다는 보여주기 식으로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더 중시하는 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다. 상대국 정상을 꼭 만나서 친서를 전달하는 데만 중점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측면들이 이 강박관념처럼 작용해 오히려 상대국과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책이나 이 전략 합의는 이루지 못한 그런 측면을 윤석열 당선인은 아쉽게 인식했고 이에 이번에는 철저히 실무적인 협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왜 문재인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대미 특사단의 경우 단장은 최고 위급인 박진 의원이지만 특사 단원들은 정책 협의가 가능한 전문가 및 실무 인력들 위주로 꾸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진 단장이 이끌지만 전문가 그룹을 보내서 앞으로 한미 혈맹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당선인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 진화를 강조한 만큼 한미 양자관계나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룰 수 있는 특사단을 구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국방부 등 안보실무부처에서 당국자들과 윤석열의 특사단은 직접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5시간 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원래 그 다음날 통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빨리 건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미국 정치권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문에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짐작됩니다. 또 다른 특사 파견 대상인 EU도 주목을 받습니다. EU와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EU가 기본협정과 자유무역협정, FTA, 위기관리 활동 참여 기본협정 등 3대 협정을 모두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치 경제적 관계도 긴밀하지만 EU의 특사단을 보내기로 한 결정은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중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표방해온 가치 외교의 파트너들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지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미국과 함께 스텝을 맞추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이 특사단의 경우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의전 문제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 자격으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중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 이 자리 배치를 놓고 상당히 굴욕을 겪었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테이블 상석에 앉고 이해찬 전 총리는 테이블 밑에 하석에 앉게 했다. 이렇게 해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의전 이런 거에 치중하지 않고 실리적인 뭔가를 빼먹겠다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스타일이 기존 관행을 탈피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 참 힘든 선거였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대개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표차가 적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실용적으로 잘한다는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맞다면 정말 윤석열 당선인은 외교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완전한 타격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